제어문 중에 마지막 반복문, 포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파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비주얼량이 이제 9바퀴 한 바퀴 더 돌아! 이렇게 이제 화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이직군이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림이 조금 전에 그 사파가요. 지난번에 배웠던 두 문에 나와 있는 사파하고 유사하죠. 그죠? 반복문이기 때문에 좀 유사한데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반복하는 것 그 바깥에서 조건이 뭐 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조건의 변화를 가져와서 조건이 뭐 10바퀴라는 이야기겠죠. 10바퀴 되어야만이 그만둘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우선 포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익혀야 될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 포문에 대해서 이해하고 프로그램 작성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전 시간에 배웠던 두 문과 포문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문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 포이치문이 있습니다. 포이치인문이 있는데요. 이 포이치인문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프로그램 작성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더 앤드 위더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 고토문이라든지 이런 그 기타 문들도 이 포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기값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값이 있고 조건이 있고, 조건을 판단해서 조건이 참이면 명령문을 실행을 하고요. 조건을 변화를 시킵니다. 조건을 변화시켜서, 자, 조건 변화를 시켜서 다시 조건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을 봐서 계속해서 참이면 계속 그 과정을 반복을 하고요. 만약에 거짓이면 빠져나와서 자, 이렇게 포문을 벗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요, 포문 같은 경우 대표적인 포넥스트문인데요. 포넥스트문은 특정 명령문을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하고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즉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이 이 포넥스트문이 되겠고요. 시작값이 종료값이 될 때까지 정감값만큼 정감하면서 정해진 부분을 반복하는 것이 되겠고요. 반복 횟수를 알고 있을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포넥스트문을 벗어날 때는 엑시트 포문을 사용하게 되고요. 중첩된 제어문에서는 엑시트 포문을 사용되었을 때는 가장 안쪽의 제어문만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첩 포문이 두 개 중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중간에 빠져나오려면 엑시트 포가 두 개가 있어야만 완전하게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순서도 구문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값이 있고요. 조건이 있고, 뭐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명령문을 실행을 하고 조건 변화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식은 이렇습니다. 포하고요. 변수가 있고요. 이 변수의 시작값에서 to하고 종료값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텝 정감값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명령문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exit 포가 있고, 빠져나오려면 옵션 값이죠. 그 다음에 next 변수. 이 변수는 포문이 하나만 있을 때, 중첩 포문이 아닐 때는 변수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의 핵심은 이렇게 시작값과 종료값, 스택값이 되겠고요. 스택값은 기본적으로 1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가 시작값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시작이 되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 비교를 합니다. 종료값과 같은지 틀린지 비교를 했어요. 자, 명령문을 반복을 하고 시작값이 종료값에 다다르지 않았다면 반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변수를 이렇게 정감을 시킵니다. 정감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바로 포넥스트문이 되겠죠. 자,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을 남겨둬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포넥스트문의 개념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변수, 그 다음에 초기값, 최종값, 정감값은 모두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포에서의 변수와 넥스트의 변수는 동일해야 하며 넥스트의 변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나일 때는 포넥스트문의 하나일 때는 생략 가능합니다. 정감값이 양수일 경우에는 초기값은 최종값과 같거나 최소한 작아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반복문의 처리 문장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감값이 만약에 음수일 경우에는 초기값은 당연히 최종값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텝문은 스텝을 지정하지 않으면 정감값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1로 인식합니다. 즉 정관값이 1 증가하는 경우 스텝문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 4.1이라는 커맨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변수를 K라는 변수를 정수로 줬고요. 팩터라는 정수를 이렇게 인테저 형태를 주고 팩터에는 초기값 1을 집어넣었습니다. 초기값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팩트 값은 1을 줬고요. 그 다음에 K 변수가 K고요. 초기값은 1이고 최종값은 5가 되겠고 여기 스텝 1이 생략되었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은 그럼 1씩 증가한다는 것이죠. 초기값, 그 다음에 종료값, 정관값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장은 실제 실행되는 문장은 팩트는 팩 곱하기 5가 됐습니다. 팩이 현재 1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1이 들어왔으니까 K값이 1이니까 자, 1 곱하기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돌아갑니다. 4가 다시 가서 1이 증가하니까 2겠죠. 그러면 원래 1이 나와 있었던 팩에다가 그 다음에 2를 곱하게 되니까 1 곱하기 2가 되겠고요. 다시 돌아가겠죠. 자, 이번에는 1이 증가됐으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 1 곱하기 2가 있었던 데다가 자, 3이 또 곱해지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일 때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가 되면 1에서 5, 초기값 증가값 같아지는 이 순간이죠. 그죠? 자, 5가 돼버리면 팩 이게 원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까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5가 되겠죠. 즉 5 팩토리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넥스트 문을 만나서 또다시 하나가 증가될 것인데요. 증가되는 순간에 이제 6이 돼버리니까 이 정관값보다 이 최종값보다 커져버리니까 포문을 빠져나오게 되겠죠. 빠져나오게 되니까 자, 텍스트 아웃 출력에는 자, 팩트를 찍게 되니까 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찍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